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이틀 연속 찾아뵙죠. 뉴욕 증시는 휴장이지만 워싱턴은 바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국의 통상본부장, 산업장관이 잇따라 방미해서 전기차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보조금을 중심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 다들 기억하시나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때 그 장면입니다. 다들 뭐 박수치며 되게 환호를 했었는데요. 이 인플레 감축법은 간판만 바꿔 달아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었죠.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로비의 진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인 줄 알고 철저히 협조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비판과 불만이 나왔었습니다. 계속해서 설왕설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겉으로 보면 전기차 시대로 전환을 알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잘 뜯어보면 바이 아메리칸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법입니다. 대당 7,500달러, 신차가 그렇죠. 중고차는 4,000달러 보조금을 주는데 그러려면 몇 가지 주요한 조건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조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국은 바이 아메리칸을 이미 대세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미국에 협조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 못지않게 미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발표를 했는데 인플레 감축법에서는 전혀 배려를 받지 못했죠. 이 전기차만 보조금만 놓고 보자면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기아차가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 이르면 2023년 아니면 2025년까지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죠.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좀 실속을 챙긴 편입니다.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테슬라와 함께 노조가 있는 기업에 만든 차에 추가 보조금을 준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테슬라와 함께 IRA 최종 법안에서는 이 조항을 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20만 대가 넘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뺀다, 제외한다 이런 조항도 결과적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좀 이익을 얻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캐나다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미국산에서 북미산으로 넓혔습니다. 즉 캐나다와 멕시코가 들어간 거죠. 캐나다가 로비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요? 좀 이익을 얻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규정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약간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좀 나섰죠. 뒷북 대응이라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FTA와 WTO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일본이나 EU나 뭐 스웨덴과 공조하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은 의회 소관이다라면서 의회에 통치고 있고요. 의회는 휴가고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지금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겠죠. 이미 국회의원들도 다녀갔고 정부 실무진도 지난주에 다녀갔고요. 이번 주엔 통상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와서 USTR 대표를 만나고요. 조만간 산업통상부 장관도 와서 상무부 장관을 만나겠죠.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으로 오는데 이 IRA 인플레 감축법의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판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우리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관철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의 원조는 BBB라는 더 나은 재건이라는 애매모호한 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잡스 플랜이 이미 통과가 됐고요. 이 패밀리 플랜 이 부분에서 인적 인프라를 건설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었죠. 공화당의 반대 그리고 조맨친 의원 등 미국 민주당의 그 중도파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내용을 빼고 인플레 감축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여론에 호소한 게 주요했습니다. 인플레 잡겠다. 그리고 중국 견제하겠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여론과 공화당, 야당의 공감을 얻으면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죠. 그 통과되는 과정에서 한국 요구가 전혀 먹히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만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이 법의 대의 명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죠. 이 법으로 인플레를 잡겠다. 허울 좋은 망상이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중국 견제를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할 필요가 있겠죠. 미국은 이 법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두 가지의 장치를 뒀습니다. 일단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 광물 및 부품을 쓴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려고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완벽하진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들 볼보 차 다 알 겁니다. 다 스웨덴 기업이긴 하지만 중국 지리차가 인수를 했죠. 중국 지리 자동차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지리차가 보유한 스웨덴 볼보 차는 보조금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보조금을 받게 되고요. 이게 재무부에서 발표한 보조금 지급 차량인데 볼보 S60이 떡하니 들어가 있죠. 결과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는 배제하려고 치중을 했지만 중국 전기차, 중국 소유 기업의 전기차에 대해선 철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볼보는 아시는 것처럼 스웨덴 기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뉴욕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을 시켰죠. 회계 규정 위반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켰는데 이때 당시에 중국 기업은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중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중국 국영기업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이와 다른 잣대, 스웨덴 눈치 보느라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면 미국이 오히려 볼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한국은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배터리만 놓고 보자면 과유불급이다라는 말이 적합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명분에 빠져서 너무 비현실적인 규정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IR에서 규정한 핵심 광물 조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핵심 광물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인플레 감축법에서는 봤던 것처럼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추출 또는 처리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은, 그 비중은 내년에 40%를 출발해서 2024년 계속 순차적으로 늘어서 2027년에 80%로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서 재활용된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쉬울까요?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배터리 광물과 소재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흑연, 리튬, 코발트 대부분 80% 이상이 넘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세계 광산 지분을 상당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을 빼놓고 밸류체인에서 빼고 배터리를 생산하기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감펑, 리튬, 화요, 코발트 다 중국 기업들인데 이게 다 테슬라에도 원료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테슬라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 밸류체인에서 이 기업들을 빼야 됩니다. 테슬라의 그동안 해온 걸 보면 보조금 차라리 안 받고 하던 행태를 할래,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료 이후 소재 단계인 양극재, 음극재, 이 중국의 생산 비중도 60%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기업도, 어떤 배터리 기업도 IRA, 배터리 감축법이 정한 배터리 보조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GM과 LG가 합작사를 맺었고 포드가 SK, 스텔란티스가 삼성 SDI와 합작사를 맺었는데,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 요건을 다 충족시켜주는데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미국 기업들, 미국 완성차 회사들도, 전기차 회사들도 힘들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차가 소외된 인플레 감축법의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부터 통상본부장, 산업통상자관이 순차적으로 오는데 과연 판을 바꿀 수 있을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